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농민이시면 그냥 농사나 잘 지으세요. 옥수수도 심고 콩도 심고 뭐든 심으시면 되잖아요. 1년에 10년만 20만 위안은 벌 수 있는데 그게 도시에서 막일해서 버는 돈보다 못하다는 말씀이세요? 아무 능력도 없으시잖아요. 요즘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건 다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가난하신 건 결국 본인이 게을러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지금 이 세상에 정말로 가난한 사람은 없는 걸까요?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정말로 1년에 20만 위안을 벌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가난한 이유는 정말로 게을러서 그런 걸까요? 정말로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이게 부자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인가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다른 영상 하나 함께 보시죠. 여기는 2026년 하남성 노군산 관광지에서 짐을 나르는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이분들은 한 번에 여러 상자에 생수를 짊어지고 수십 박스의 컵라면을 날라야 합니다. 생수 한 상자에는 무려 24병이 들어있으며 보통 한 번에 4에서 6상자를 지시니 무게로 따지면 50에서 75kg에 달합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 이들을 보고 당신은 과연 게으르다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누구나 속도를 늦추고 싶고 누구나 인생을 제대로 즐기고 싶고 누구나 멀리 있는 풍경을 바라보고 싶어 합니다. 저는 예전에 정말 눈물을 참기 어려웠던 한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 아이 하나를 홀로 키우는 한 싱글맘을 만났습니다. 어두운 흙벽에 집 안 3살 된 아이가 낡은 소미불을 둘러쓰고 바닥에 앉아 있었고 두 손으로 큰 그릇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 그릇 안에 든 건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그저 아주 평범한 컵라면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기자는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아이에게 이런 것만 먹이면 영양이 부족할 텐데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무력감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주 먹이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아이 생일이에요. 이걸 오래전부터 먹고 싶어 했는데 오늘에서야 겨우 한 그릇 끓여줬어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가난은 우리의 상상력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유함 또한 어떤 이들의 시야를 가둬버립니다. 당신은 정말 그들의 삶을 깊이 이해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노인께서 눈 덮인 추운 거리를 방삼아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하려 하고 계십니다. 눈이 내리는 날, 한 엄마가 아이와 눈밭에 천막을 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영하 10도 이하의 날씨 속에서 한 노인이 고물을 눈밭 위로 힘겹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집은 어디세요? 이렇게 얇게 입고 계시면 너무 추우시잖아요. 기저귀를 찬 채 대학 캠퍼스를 걷고 계시던 한 노인을 마침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하고 이불로 노인을 따뜻하게 감싸 안은 뒤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눈 오는 날 장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밑바닥에서 삶을 올려다보는 분들의 눈에는 그저 돈과 지폐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인간의 온기가 깃들어 있고 가장 순박한 선량함과 묵묵한 끈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당신께서는 평생 한 번도 가져보신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블로그는 분노를 담아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게으름을 동일시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으며 의욕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가난 그 자체가 죄인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평가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인생의 기준은 사실 밑바닥 고통을 직접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된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평생을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어떤 물건이 비싸다고 느껴 구매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안목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며 포부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쉽게 단정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유층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서민들에게는 미래를 설계하거나 출로를 모색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이미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경 인사사회부의 한 부처장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는 직접 몸을 낮추어 하루 동안 배달 노동자의 삶을 체험했습니다. 그 결과 12시간을 일하고도 겨우 41위안을 벌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이 돈은 정말 벌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깊은 탄식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일했는데도 이렇게 조금밖에 벌지 못하니 정말 돈 버는 게 너무 힘드네요. 이 부처장은 당시 1시간이나 걸린 배달을 완료하고도 고작 6위안 60전을 받았으며 그중 60%는 플랫폼 수수료로 공제됐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왜 배달 기사들이 필사적으로 주문을 잡으려 하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1시간에 10수건, 많게는 수십 건의 주문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그렇게 죽도록 뛰어다녀도 월말이 되면 저축할 돈은 남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을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이처럼 냉혹합니다. 온 힘을 다해 노력해도 머리 위에 들이운 먹구름은 좀처럼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인간보다는 개나 소 아니면 말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만큼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해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누가 잠을 자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저 먹고 살 수 있을 뿐입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기술이 부족하면 돈을 벌기 위해 과로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마치 돈을 위해 목숨을 파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그 돈으로 다시 치료를 받는 삶 말입니다. 중국 사회에서는 전체 인구의 95%가 나머지 5%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도 그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다른 서방 사회에서는 높은 인건비 덕분에 가장 가난한 사람조차도 잔디 깎기, 눈 치우기, 정원 손질 같은 간단한 일을 해서 100에서 200 캐나다 달러 정도는 벌 수 있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가 어떻게 소득 구조를 만들어 왔느냐에 따른 문제였습니다. 모든 선진국에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동력은 매우 비싼 반면 물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 즉 하층민들께서는 노동력 외에는 가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자원은 바로 인력입니다. 따라서 노동력이 비싼 나라에서는 부유층의 생활비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가난한 분들의 생존비는 오히려 낮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생존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가난한 분들이나 사회의 최하층에 계신 분들께서 단순히 스스로 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유층에게 노동력을 제공해 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노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거나 최소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길입니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동력은 지나치게 저렴한데 물가는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의 임금이 이렇게 낮고 노동의 가치가 이처럼 무시된다면 우리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심지어 일본에 가보면 택시 요금이 매우 비쌉니다. 왜 그럴까요?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데 드는 노동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차량을 렌트해서 직접 운전하면 훨씬 저렴하죠. 그건 단지 물질적 자원만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진국은 사람의 노동이 추가되면 반드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기업가 조덕왕 씨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리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 노동자의 임금이 중국의 8배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미국 공장도 수익을 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에서는 인건비를 제외한 물, 전기, 가스, 토지, 교통, 물류, 세금 등 모든 비용이 중국보다 낮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그곳에서도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분명합니다. 미국 사회는 모든 다른 비용을 철저히 억제하면서도 사람의 가치는 철저히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들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다른 모든 비용은 높지만 사람의 가치는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차이입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선진화 수준을 판단할 때는 생산력의 발전만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인간의 가치가 어떻게 존중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인간의 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취급된다면 그 나라는 결코 선진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중공이 통치하는 대륙사회에는 분배 제도 절반에 걸쳐 심각한 모순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강력한 동원력과 막대한 부의 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민소득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랫동안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중국 사회에서 부가 당과 기업 그리고 국민 사이를 오가는 과정에서 극히 잔인한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중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치며 일하는데 이들은 결국 원가조차 회수할 수 없는 고속도로 건설, 해외로 무차별적으로 퍼붓는 원조 자금, 관리들의 호화로운 사무실 인테리어, 그리고 권력 부패의 희생양으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사회가 창출한 대부분의 부를 단단히 틀어쥐고 있으며 이는 돈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기계와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배 업계를 보시죠. 택배 기사님들께서는 비바람을 맞으며 수천 개의 물건을 배달하시지만 손에 쥐는 월급은 거의 남는 것이 없습니다. 금융권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창구 직원들께서는 실적 압박에 시달리지만 그에 걸맞은 보상은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또 플랫폼 운전기사님들은 하루에 10몇 시간씩 차 안에서 지내며 일하고 계십니다. 농민들은 또 어떻습니까? 땀 흘려 힘들게 재배한 곡식과 채소는 결국 헐값에 수매되고 맙니다. 주택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마주하는 오프라인 가게 사장님들께서는 3년간의 팬데믹을 겨우 버텨내고 희망을 되찾으셨지만 온라인 대기업들이 덤핑 가격으로 시장을 파괴하면서 숨 쉴 틈조차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거대 기업들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다른 많은 산업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노력은 결국 누군가를 위한 도구로만 소비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매일 죽을 만큼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하나의 킬러가 존재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락입니다. 게임, 미녀 콘텐츠, 틱톡의 선정적인 BJ 영상들, 성인 사이트, 각종 자극적인 잡다한 콘텐츠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신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노력하려는 의욕을 꺾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화, 드라마, 각종 콘텐츠들. 왜 그렇게 많이 만들어질까요? 왜 끊임없이 제작되고 퍼져나갈까요? 그러한 오락 콘텐츠들은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제 말씀 잘 들어주십시오. 이 정권은 안정이 핵심입니다.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불만을 갖지 않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다면 부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늘 일본을 따라잡겠다,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나라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진정한 선진국인지는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진정한 선진이란 항공모함을 몇 척 보유했는지, 달에 국기를 몇 개 꽂았는지가 아니라 길거리 청소부나 새벽부터 장사를 하는 사람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으며 그 자녀가 햇살 아래서 존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대만이나 일본의 경우 국가의 부가 보다 폭넓게 일반 국민들에게 분배되고 있습니다. 그곳의 최저임금은 중국 다수의 화이트칼라 임금보다도 높은 수준이며 국가의 부는 특정 이익 집단이나 체면 치레용 대형 프로젝트에 집중되지 않고 살아 숨쉬는 모든 시민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회에서는 부유한 사람이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그 노동자의 가치와 존엄에 걸맞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 중국의 현실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화려하고 빛나 보이지만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일상을 견디고 있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절망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간다면 그 자체가 이미 사회 붕괴의 전조가 아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능하니 아예 회사에 나오지도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한 달에 고작 2,000위안을 벌면서도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어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저 혼자서 몰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질 정도입니다. 한 달에 2,000위안을 벌며 버티다 보면 이러다 정말 화병이 나서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여성이 아이 둘을 데리고 야근을 하는 중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기름을 넣은 뒤 결제를 요청하자 차주는 아무 말 없이 돈을 창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직원은 순간 멈칫하다가 고개를 숙이고 자존심을 내려놓은 채 조용히 돈을 주워옵니다. 그 순간 차주는 한마디 말도 없이 자리를 떠나고 이내 다음 차량이 들어옵니다. 직원은 등을 돌린 채 눈물을 닦고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손님을 응대합니다. 경비원이 배달기사님의 오토바이에 자물쇠를 채워버립니다. 급하게 배달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배달기사는 어쩔 도리가 없어 좌절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배달 도중 코피가 쏟아졌지만 배달이 늦어 벌금을 물게 될까 두려워 멈추지 못하고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연속으로 야근을 한 끝에 퇴근길에 결국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현재 중국 사회에서는 돈 벌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광동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 매일 속 없는 만토만 먹으며 집세를 낼 수 없어 길거리에서 자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